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슈리쌤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30회 기출분석 특강 2교시 5부 시간입니다. 5부는 치매 문제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3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출발! 문제 31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안절부절 못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조용한 곳에 혼자 있게 한다. 2번 대소변 욕구를 우선 확인한다. 3번 배회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준다. 4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유한다. 5번 조명을 조절하여 실내를 어둡게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안절부절을 못한다고 합니다. 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가 어떻게 돕니? 하고 물었어요. 계속 치매 문제를 풀 텐데요.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 치매 대상자가 어떤 문제 행동을 나타낼 때 그게 나한테 짜증나고 싫고 냄새나고 더럽고 그런 행동일 수 있어요. 그때 절대로 화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그치면 안 돼요. 빨리 씻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협박하면 안 되겠죠. 제가 가능하면이라고 얘기한 건 성적인 행동이 나타날 때 있어요. 부적절한 성적 행동. 이런 경우에는 자꾸 이런 행동 하시면 좋아하는 간식 안 줄 거예요. 이런 식의 귀여운 협박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요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일을 벌이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치매 환자라고 해서 저 뇌가 이상해서 그런 거야 라고만 치부하지 마시고 불편해서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생리적 욕구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배고픈 건 아닌지, 졸린 건 아닌지, 화장실 가고 싶은 건 아닌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원인이 환경적인 요인일 수도 있어요. 지금 너무 덥거나 아니면 너무 춥거나 저는 추우면 먹는 것도 하기 싫고 자는 것도 하기 싫거든요. 추위를 너무 많이 타서 이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춥다 덥다라고 말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껏 파악해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것이 과거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 배경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프로그램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들어와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걸 보자마자 안절부절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야구방망이와 얽힌 안 좋은 과거의 경험이 떠올라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얼른 야구방망이를 치우셔야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도 다른 원칙들이 좀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보시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조용한 곳에 혼자 있게 한다. 틀렸죠. 우리 어르신들 혼자 있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원인이요. 심심하거나 아니면 관심받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있게 하면요. 더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래서 막 자해를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문제 행동이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혼자 있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조용한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2번, 대소변 욕구를 우선 확인한다. 좋죠? 생리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파악해 보라 그랬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배회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준다. 이 주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이랬다면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주의를 주든 권유를 하든 설득을 하든 다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의 함부로 주지 않고요. 4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유한다. 듣지 않겠죠. 화장실 가고 싶으니까요. 5번, 조명을 조절하여 실내를 어둡게 한다. 자, 환경적인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실내를 어둡게 하는 건 이런 문제 상황에 좋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 치매 어르신들은요.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은 환경은 좋지가 않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문제 32번. 치매 대상자가 따라다니면서 계속 돈을 달라고 반복해서 말을 걸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왜 돈이 필요하냐고 물어본다.
2번 같이 콩 고르기를 하자고 한다. 3번 못 들은 척하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4번 시설장에게 여쭤본다고 기다리라고 한다. 5번 빈 지갑을 보여주며 돈이 없으니 그만하라고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역시 지금도 문제 행동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거요? 반복해서 말을 건다라고 나와 있죠? 이 반복적인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것, 이것도 문제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 행동은 초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의 일환으로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 행동이 나타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인이 뭔지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생리적인 요건이나 아니면 환경적인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해결해 주시면 돼요. 못마땅한 것들 아니면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그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자식이 너무 보고 싶다든지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문제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마음을 읽어주고 관심을 좀 돌리는 그런 요법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환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좋아하는 노래를 부른다든지 예전에 익숙했던 어떤 간단한 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음식 만들기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간단한 일거리들 있죠? 이런 걸로 주의를 환기시켜 보는 게 좋습니다. 1번에 왜 돈이 필요하냐고 물어본다. 그럼 왜 돈이 필요한지를 얘기해주면 말꼬리를 이어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다 필요 없고 그냥 돈 달라고 해요. 그래서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냥 내가 이유를 파악해야 돼요. 답을 기다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왜 하고 물어보지 않고요. 2번 같이 콩 고르기를 하자고 한다. 이건 어르신이 익숙한 일일 수가 있어요. 간단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그랬죠. 소일거리. 정답 2번이고요. 3번 못 들은 척하고 더 화가 나겠죠. 내가 말하는데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못 들은 척하면 안 되시고요. 4번 시설장에게 여쭤본다고 기다리라고 한다. 기다리실 수가 없어요. 아 그래 갔다 와 기다릴게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무가내예요. 우리 떼쓰는 아이들 생각하시면 돼요. 기다리라는 게 되지가 않고요. 이게 가장 좋은 게 관심 돌리기법이 제일 좋습니다. 5번 빈 지갑을 보여주며 돈 없으니까 그만하라고 한다. 애들이 뭐 사달라고 떼쓰면 엄마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죠. 그래도 아이는 욕구 충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별로 소용이 없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와, 저게 뭐야? 우리 저거 한번 볼까? 이런 식으로 관심을 돌리는 게 좋다는 겁니다. 정답 2번입니다. 문제 33번.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밥을 달라고 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금방 식사했다고 말한다. 2번. 식사를 요구할 때마다 준다. 3번. 음식을 큰 그릇에 담아준다. 4번. 다 먹은 식기를 그대로 둔다. 5번. 다른 요양보호사를 데려와 확인시켜준다. 정답은 4번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방금 식사를 했는데 참 희한하게 방금 한 걸 어떻게 잊어버리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금방 있었던 일을 자꾸 까먹으세요. 우리 치매 어르신들은. 그리고 요거는 정말 흔하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방금 식사를 하시고는 다시 또 밥을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안 주면 나를 굶겨 죽이려고 하네 막 이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냐? 이런 겁니다. 금방 식사했다고 말한다? 거짓말쟁이 되세요, 여러분. 왜요? 지금 기억력 장애가 있으시거든요. 이 기억력이 다시 돌아오지가 않아요. 힌트를 주거나 해도 기억이 안 나시거든요. 내가 안 먹었다는데 왜 네가 먹었다 그래? 너 나쁜 애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바른 말 하지 않습니다. 1번 틀린 거예요. 2번 식사를 요구할 때마다 준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영양 과다가 되겠죠?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비만이 되시고 소화불량이 오고 그렇게 되겠죠? 3번 음식을 큰 그릇에 담아준다. 아닙니다. 이러면 또 역시 영양 과다가 되실 수가 있겠죠. 4번에 다 먹은 식기를 치우지 말고 그대로 둔다. 요것이 정답입니다. 자꾸 까먹으시니까 까먹지 말라고 드시고 나서 일부러 안 치워두는 거죠. 그러면 어르신이 다시 밥 달라고 하지 않겠죠?
그리고 나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연계가 되거나 다른 흥미있는 일에 몰입을 하면 그때 치우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5번, 다른 요양보호사를 데려와 확인시켜준다. 그럼 뭐가 돼요? 1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네들이 쌍으로 거짓말을 하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34번, 치매 대상자가 환각 증상을 보이며 창밖에 아들이 와 있어 라고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답으로 옳은 것은 1번, 어르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2번, 아들이 아니에요. 잘못 봤어요. 3번, 아들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4번, 자꾸 거짓말하면 간식 안 드릴 거예요. 5번, 아들은 바빠서 못 온대요. 기다리지 마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환각 증상을 보이고 있네요. 환각이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냄새가 안 나는데 냄새가 난다고 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데 보인다고 해요. 들리지 않는데 들린다고 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환각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사람이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거든요. 어디 아들이 와 있냐고요. 안 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첫 번째, 화내면 안 됩니다. 계속 아들이 와 있다고 우겨요. 없다고 얘기해도 우겨요. 그럴 때 우리가 화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요. 아니라고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아들이 없어요. 어르신 정신 좀 차리세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면 안 되고요. 비난하거나 훈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환각 증상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정말 냄새가 나고 정말 보이고 정말 들리시는 거거든요. 병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 입장에선 진실이니까요. 되셨죠? 두 번째, 그렇게 냄새나고 보이고 들리는 것들을 수용해 주셔야 돼요.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해 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을 때 감정을 이해하지만 관심 돌리기를 이용해서 주의를 다른 데로 끄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창밖에 아들이 와 있다라고 밤새 얘기할 수 있어요. 관심 돌리기법으로 관심을 돌리셔야 합니다. 네 번째, 나와 어르신의 관계가 좋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즉, 나는 어르신 편이에요. 나는 네 편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들게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번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2번을 하셔야 됩니다.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대해주시는 그런 노력이 나는 당신 편입니다 라는 확신을 들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4번도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는 규칙적으로 현실감을 들게끔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지금이 몇 시인지, 여기는 어딘지, 그래서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을 꾸준히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문제 행동이 나타났을 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번. 어르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어디 아들이 있다 그러세요? 이거 아니라 그랬죠? 2번도 아들이 아니에요. 잘못 봤어요. 어르신이 본 걸 부정하지 말라 그랬죠? 틀렸습니다. 3번. 아들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해주고 있죠? 3번이 정답입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관심 돌리기 해야죠. 사진 볼까요? 우리 아들 이야기 할까요?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른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자꾸 거짓말하면 간식 안 드릴 거예요. 협박하시면 안 돼요. 5번. 아들은 바빠서 못 온대요. 근데 진짜 아들이 바빠서 못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실로 폭격을 하시면 마음이 더 아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들이 밖에 와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쵸? 그러니까 아들이 바빠서 못 온대요. 기다리지 마세요. 이것도 틀린 답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문제 35번.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거실에 있는 의자가 자신의 것이라면서 다른 사람이 앉지 못하게 한다. 다른 사람이 앉지 못하게 긴 의자를 혼자 차지하고 들어 눕는다. 1번, 거실에 있는 의자를 없앤다. 2번, 거실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
3번 시설의 규칙을 단호하게 말한다. 4번 다른 사람들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다. 5번 차분하게 대하고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린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에서 나온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요. 혼자서 의자를 다 차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니까. 이 거실에 있는 의자가 어르신 건가요? 그렇진 않겠죠. 근데 자기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내 의자를 가져갈까봐 의심하고 있는 의심망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문제의 행동이 나타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돌보는 사람이 침착하게 응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라면 분명히 싸움이 나 있을 거예요. 아, 왜 다 같이 앉아야지 너만 혼자 앉으려고 그래? 막 이러면서 어르신들끼리 막 싸움이 나고 있는 상황일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럴 때 요양보호사가 침착하게 대응을 하셔야 이 어르신이 흥분하지 않고 증상이 악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차분하게 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죠? 관심 돌리기 요법이죠.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아,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뭐 음식 하나 본데 함께 가볼까요? 이렇게 한다든지 뭐 좋아하는 걸 같이 해보자고 한다든지 그렇게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일단 의자에 들어 누워 계시니 앉게 만들고 그리고 장소를 좀 이동해 보는 게 좋겠죠. 1번, 거실에 있는 의자를 없애는 게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쵸? 2번, 거실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 이러면 신체적 학대죠. 가둬놓은 거니까. 3번, 시설의 규칙을 단호하게 말한다. 이게 결국은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왜 어르신 거예요? 여기서는 모두 다 같이 써야 돼요. 어르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훈계하고 가르치고 이러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훈계하지 않습니다. 통하지가 않으니까요. 4번, 다른 사람들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다. 어르신 한 명 냅두고 나머지를 다 이동시키는 거예요. 나머지가 다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지 않고 어르신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문제 36번. 치매 대상자가 저녁 무렵만 되면 침울하고 불안해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따뜻한 음료를 제공한다. 2번 낮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한다. 3번 해질 무렵에 혼자 있도록 배려한다. 4번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텔레비전을 끈다. 5번 복잡한 소일거리를 제공하여 집중하게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저녁 무렵만 되면 자꾸 침울해지고 불안해하고 이러다가 침대 위를 팔짝팔짝 뛰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방바닥을 떼굴떼굴 뒹굴고 소리를 지르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석양증후군이라고 하죠. 자,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첫 번째, 저녁에 그러니까 저녁의 환경을 없애주면 됩니다. 저녁은 어떻죠? 어둡죠? 그러면 좀 방을 밝게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쌀쌀할 수 있으니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너무 조용하죠. 잠잘 때 아무도 안 떠들고 잠만 자잖아요. 그러면 TV를 좀 켜두고 너무 조용하지 않게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람 소리 좀 나게. 자, 저녁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침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진정시켜야 합니다. 진정은 어떻게 시킬 수 있냐면 따뜻한 음료를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차분한 음악을 들려준다든지 아니면 마사지, 등 마사지 이런 거 해준다든지 이런 게 좋습니다. 자, 하나 더 에너지를 좀 빼야 합니다. 밤에 에너지가 넘쳐나면 이럴 수 있어요. 좀 힘을 빼줘야 돼요. 언제? 낮 동안에요. 그래서 낮에 활동을 많이 하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밤에 산책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맑은 공기 마시면 기분도 좋아지고 진정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산책을 가볍게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1번, 따뜻한 음료를 제공한다. 맞죠? 진정시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2번,
낮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면 밤에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낮에는 수면을 취하지 마시고 활동을 많이 하실 수 있게 도와드려야 하고요. 3번, 해질 무렵에 혼자 있도록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잘 때 우리가 혼자 있잖아요. 자는 환경 안 좋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어르신은 혼자 두면 안 된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네, 틀렸습니다. 4번,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텔레비전을 끈다. 반대죠. 너무 조용한 게 이런 문제 행동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TV를 좀 틀어놓습니다. 근데 이때 또 너무 시끄럽게 틀어놓으셔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나를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 5번에 복잡한 소일거리를 제공한다. 지금 복잡한 틀렸죠. 간단하고 좋아할 만한 일거리를 제공하여 집중하게 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되셨죠? 정답 1번입니다. 문제 37번. 중증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인지훈련 프로그램으로 옳은 것은 1번 특정 글자 고르기, 2번 탬버린 연주하기, 3번 빠진 단어 채우기, 4번 물건값 계산하기, 5번 뇌 건강 일기 쓰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중증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대상자하고 대상자를 정해줬고요.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뭘 할 건가 물어봤어요. 나머지는 중증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하는 대상자를 3개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인지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 두 번째는 경증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중증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인지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다. 즉 기억력이나 판단력이나 이해력이나 언어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별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은.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서 이 뇌의 자극도 잘 안 돼가지고 인지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건강하게 사시라고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책에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요 4가지는 좀 외워둘게요. 선생님들 우리 어릴 때 방학 숙제로 일기 쓰는 거 기억나시나요? 나중에 이렇게 개학할 때쯤 보면 너무 비어있는 데가 많죠. 안 쓴 게 많잖아요. 자, 요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특별 일기를 쓰는데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 빈칸이 너무 많더라. 자,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사람, 특별히 일기를 숙제로 내줘서 나중에 계산을 해봤더니 빈칸이 너무 많더라. 특일개빈인데요. 이게 뭐냐면 특정 글자 고르는 것, 그 다음에 뇌건강 일기 쓰기, 물건값 계산하기, 그 다음 빈칸 채우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정 글자 고르기는 글자 중에서 동그라미가 있는 글자를 고른다든지 아자가 있는 글자를 고른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일기 쓰는 건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계산하기, 물건값 계산하는 거죠. 차림표를 보고 짜장면이랑 짬뽕이랑 탕수육을 먹었다 얼마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빈칸 채우기는요. 가로를 넣어놓고 거기에 들어갈 단어를 쓰는 거죠. 이런 거는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4가지는요. 자, 그리고 경증하고 중증은요.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요. 경증 프로그램을 쉽게 하면 중증이 할 수도 있고 중증 프로그램을 어렵게 하면 경증이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똑같이 그리는 게 있어요. 똑같이 그리기에서 오각형을 선생님 제가 하나 그리는 것도 힘들 수 있어요. 누구는? 중증은요. 근데 제가 만약에 네모칸을 이렇게 겹쳐 그리고 따라 그리기를 해보라고 하면 경증은 그릴 수 있는데 중증은 못 그려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요거는 중증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그리는 것도 난이도를 조절하면 경증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중증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쉬운 건 중증 프로그램, 조금 어려운 건 경증 프로그램, 매우 어려운 건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도 경증 프로그램을 좀 하나만 알아두자 하자면 시장에 가면 뭐뭐도 있고 뭐뭐도 있고 이거 아시죠? 가능한 한 이름 많이 대기,
문방구에 가면 살 수 있는 것 이름 많이 대기. 자, 지우개, 색종이, 색연필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바로 언어의 유창성을 기르기 위한 거다.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중증한테는요. 문방구에서 가서 살 수 있는 거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쭉쭉쭉쭉 얘기하지 못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요건 경증한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요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특정 글자 고르기. 이 특 외웠었죠? 특정 글자 고르는 거. 요거는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탬버린 연주하기는요, 굉장히 쉽죠. 실제로 중증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대상자한테 요 프로그램을 하는데 주로 악기 연주를 뭘로 하냐면 탬버린, 캐스터네츠, 트라이앵글 이런 거 있죠. 막 멜로디가 나오는 게 아닌 그런 악기를 들고 연주하게 하는 거. 요런 프로그램을 씁니다. 요거는 쉬운 거니까. 그 다음에 3번 빠진 단어 채우기, 빈칸 채우기죠. 요것도 인지장애가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물건값 계산하기, 여기서 나왔었죠. 인지기능 문제 없으신 분들. 뇌건강 일기쓰기, 일기쓰기는 저도 참 힘듭니다. 요거 아니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중증이 나왔기 때문에 쉬운 프로그램을 고르시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2교시 6부만 남았네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30회 기출분석 마지막 시간 2교시 6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복습 많이 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열공!